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당군 일의 역대급 버블 장세, 자산 대폭등 시대의 명과 암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가지 자산들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기분 좋게 웃고 계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와 반대로 힘들어하실 분도 계실 거라 봅니다. 제가 설탕처럼 달콤한 부드러운 블랙 모드, 그리고 고추장처럼 강력한 매운맛 블랙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매운맛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매운맛 블랙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쯤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앞으로 당군 일의 역대급 버블 장세가 펼쳐진다면서 1부작, 2부작, 3부작 3차례 영상을 올려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꼭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자산의 5% 정도의 골드를 들고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때 자산을 세팅해 놓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쯤 웃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의 견해를 담아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드리겠습니다. 당군 일의 역대급 버블 장세, 이 영상 직후 투자 자산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초반에 코로나 경제 위기가 오면서 우리의 코스피 지수는 반토막이 났고요. 하지만 그 이후 버블 장세가 찾아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현재 3,300을 넘었었습니다. 비단 한국 주식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국의 주택가격,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또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었던 2016년도에 판교 아파트 가격이 6억 정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가보니까 20억 정도 하네요. 대략 3배 정도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을 5,000달러대 매수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3만 달러 이상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을 비롯한 아파트, 코인, 여러가지 투자 자산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준은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무제한 양적 완화가 아닌 한 달에 8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죠. 800억 달러가 얼마인가요? 한국 돈으로 800억도 엄청난데 800억 달러라고 하면 여기에 0세개를 붙여야 되죠. 한 달에 800조 원 정도를 미국 연준에서 시중에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돈이 시중에 다 흘러가진 않죠. 하지만 일부분만 흘러가도 엄청난 규모의 돈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적 완화는 주식과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자산 가격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의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이러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난한 자들의 자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선진국은 아니지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양극화는 심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앞으로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빈부격차는 줄어들 거야, 자산 대폭락 시대가 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요, 금리 인상, 테이퍼링은 당장에 나올 이슈는 아닙니다. 미국 경제를 담당하는 원투펀치 두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옐런 재무장관이고 두 번째는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이들의 6월달 최근 발언을 보겠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이 연말에 2%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지금의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3, 4, 5%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러한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옐런 재무장관은 연말 되면 이거 2%로 떨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금리 인상은 필요치 않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선제적인 금리 인상은 없다, 이런 발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최근 뉴스를 보겠습니다. 바이든 1370조 원 인프라 예산 협상 타결 선언, 미국에서 또다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뿌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돈은 다 어디서 날까요? 미국 연준에서 또 돈을 찍어서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매수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듯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멈추기에는 힘든 상황이고요. 이렇게 늘어난 미국의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국은 당분간 제로금리를 유지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은 더욱더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거라 봅니다. 빈부격차와 관련해서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서 발간된 세계 부보고서 2021입니다. 이것은 60페이지가량의 긴 보고서인데요. 여기에서 핵심 부분,
흥미로운 부분 위주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2020년 작년 세계부 피라미드가 나와 있는데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백만장자의 비중입니다. 백만장자가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는 520만 명 증가한 5,6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1%를 차지하죠. 백만장자가 1%를 돌파한 것은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에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백만장자의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도 전 세계 백만장자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백만장자 숫자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은 주로 선진국, 오른쪽은 주로 후진국, 개발도상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나타난 선진국들은 1년 동안 백만장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에 비해 개발도상국들은 백만장자의 숫자가 오히려 1년 동안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비교해도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빈부격차가 더욱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 내부에서 백만장자의 비중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제쳐두고 빨간색 네모 박스 친 한국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한국의 백만장자 비중이 0.3%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0.8%, 2010년도에는 1.4, 2015년도에는 1.8, 급기야 2020년도에는 2.5%까지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국 내에서도 백만장자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글로벌 GDP 예상치입니다. 네모 박스 친 2021년 4월 전망치를 보시면 됩니다. 하늘색 커브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GDP는 꾸준히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를 볼까요? 증가되는 GDP 속에서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부의 증가 속도는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위 계층은 더 빠른 속도로 자산을 증식해 나가는 반면 하위 계층은 더욱더 느린 속도로 자산을 조금씩 증식시켜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힘들다고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조그만한 자산이라도 사는 게 나을 거라 봅니다. 삼성전자 주식 한 주라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 G.O.D의 촛불 하나란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작권 때문에 실제로 들려드리지 못하고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여기 있죠.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이러한 글로벌 자산 증식에 여러분 싸울 텐가 아니면 포기할 텐가요? 싸우실 분들은 아주 조그만한 자산이라도 매수하시기 바라고요. 포기하실 분들은 아쉽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블랙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서 함께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힘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자산 하나 매수하고 보면 달라진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자산 하나가 놓여져 있고 자산이 2개가 되고 그 자산으로 또 다른 자산을 찾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그렇게 여러분의 자산은 증식되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맞서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지속적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주식, 부동산, 코인 이런 데 투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일부분이라도 조그만한 금액이라도 이러한 자산에 발을 얹어서 인플레이션 시대를 조금은 따라가는 게 어떨까요?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